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좀 보면서요. 넷플릭스 시리즈죠. Nobody Wants This. 이 시즌2에 대한 궁금증들,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매체 보도라던가 공개된 인터뷰 내용, 또 배우나 제작진 SNS에서 나온 정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싹 모아서 시즌2 공개 일정은 어떤지, 또 줄거리는 어떻게 흘러갈지, 새로운 얼굴은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제작 뒷이야기까지 좀 핵심적인 정보들 위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을 때 사실 막 엄청 떠들썩하진 않았는데 그 현실적인 로맨스랑 특유의 유머가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마니아층이 있죠? 네, 그걸로 입소문을 타면서 은근 팬덤이 딱 생겼어요. 특히 그 시즌1 마지막 장면이 워낙 강렬해서 다음 시즌 어떻게 되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즌 1의 좀 중요한 내용들, 특히 결말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미리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Nobody Wants This가 진짜 그 특유의 솔직하고 뭐랄까 현실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네, 딱 그렇죠. 그래서 조용하지만 되게 단단한 지지층을 얻은 시리즈 같아요. 마냥 달콤하기만 한 그런 로맨스가 아니라서 더 공감도 가고요. 맞아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이렇게 쭉 보니까 시즌2는 시즌1의 매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뭔가 이야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 특히 주인공 조앤이 딱 마주하게 될 그 선택의 무게, 이게 어떻게 그려질지가 역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 그 윤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정말 많은 팬들이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 Nobody Wants This 시즌 2 이거 확정된 거 맞죠? 그리고 혹시 구체적인 공개 날짜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시즌 1 나온 지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소식이 너무 없어서 좀 애태우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러셨을 텐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시즌2 제작 확정했고요. 공개 날짜까지 딱 못 박았습니다. 오, 진짜요? 언젠가요?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전 세계 동시 공개될 예정이에요. 10월 23일. 이야, 날짜까지 나왔네요. 네, 제작 과정 보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진행됐어요. 2025년 3월에 촬영 시작해서 5월에 끝냈고요. 와, 엄청 빠른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첫 공식 스틸컷까지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확 높였죠. 시즌1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9월 말쯤 공개됐으니까 진짜 거의 정확히 1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와, 1년 만이면 진짜 빠른 건데요. 팬들 기다리는 거 생각해서 제작진들도 엄청 신경 쓴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10월 23일이라. 날짜까지 딱 정해졌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1년 만에 컴백. 이 정도면 진짜 빠른 편이고 그만큼 시즌 1에 대한 반응이 뭐랄까 내부적으로도 꽤 괜찮았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진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즌 1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앤, 크리스틴 벨이 연기했죠? 네. 랍비인 남자친구 노아, 아담 브로디와의 미래를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막 고민하는 모습에서 딱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의 무게감이 상당했죠. 그렇죠. 그 질문이 엄청 크게 남았는데 시즌2는 바로 이 결정의 기로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이 지점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시즌2는 시즌1 피날레에서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은 시점이에요. 불과 며칠 뒤? 정말요? 바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야기의 가장 큰 줄기는 역시 조행이 딱 마주한 그 딜레마. 사랑이냐, 신앙이냐 하는 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드라마가 이걸 그냥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의 갈등 요소 이걸로만 쓰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제작진들이 개종이라는 그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내면 과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이 조앤의 정체성이나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되게 현실적으로 파고들려는 의지가 보여요. 확실히 개종이라는 게 그냥 연애하다가 잠깐 싸우는 문제,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훨씬 근본적인 문제죠. 특히 조앤처럼 특정 종교 없이 살아온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큰 결단일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신념 체계나 익숙했던 문화 같은 걸 바꾼다는 건데. 와,
이걸 얼마나 섬세하게 또 설득력 있게 그리느냐가 진짜 시즌2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적입니다. 근데 이 시리즈가 다른 로코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제작자인 에린 포스터의 실제 경험이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앤의 고민이 그냥 드라마 속 설정이 아니라 진짜 실제 삶의 무게를 가진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죠. 단순히 개종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뭐 두려움도 있을 거고 설렘도 있을 거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하고의 관계 변화, 심지어는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까지 되게 여러 층위로 그려낼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타협과 정체성이라는 뭐랄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주제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앤의 개인적인 고민 말고도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얽힌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시즌 1에서는 조앤이랑 노아 관계, 그리고 조앤의 직장 생활이랑 친구 모건과의 우정, 이게 주요 축이었잖아요. 네, 조앤의 개종 고민이 물론 중심축인데요. 이야기는 그 주변으로 더 넓게 뻗어나갑니다. 우선 조앤의 베프이자 사업 파트너인 모건 있잖아요. 모건 스펙터 배우. 네, 모건. 이 모건의 삶에도 변화가 좀 찾아와요. 새로운 인물과의 관계가 좀 예고되어 있고요. 오, 모건한테도 새로운 썸이.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번 시즌에 조앤의 삶에 직접적으로 좀 파장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라이벌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라이벌이요? 오, 이거 벌써 흥미로운데요? 네, 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조앤이랑 노아 관계는 물론이고 조앤의 일이나 뭐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그게 긴장감을 확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벌이라 로맨틱 코미디에서 라이벌 나오면 자칫 좀 뻔해질 수도 있는데 이 드라마 특유의 그 현실적인 톤을 생각하면 뭔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이번 시즌 캐스팅 소식이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캐스팅에 정말.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레이튼 미스터죠. 네. 가십걸의 그 배우. 조앤의 고등학교 시절 라이벌인데 현재는 성공한 인플루언서 애비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레이튼 미스터가 연기할 애비는 그냥 막 질투 유발하고 이런 평면적인 라이벌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 조앤한테는 잊고 싶었던 과거 기억을 막 끄집어내는 동시에 현재 자기 상황이랑 비교하게 만들면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죠. 특히 인플루언서라는 설정이 재밌어요. 네, 그 설정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뭐 요즘 시대의 성공 신화라던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에 대한 성찰 이런 거랑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고요. 애비의 막 완벽해 보이는 삶이랑 조앤의 혼란스러운 현실이 딱 대비되면서 조앤이 자기 삶이랑 선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애비라는 캐릭터가 그냥 단순 악역이 아니라 조앤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역할, 그런 걸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레이튼 미스터 배우가 워낙 또 매력적이잖아요. 연기를 잘하니까 뭔가 얄밉긴 한데 미워할 순 없는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 만들어낼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앤 친구 모건한테도 새로운 인연이 등장한다고요? 네, 배우 마일즈 파울러가 모건의 새로운 연애 상대, 뭐 썸남 정도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시즌 1에서 모건 연애가 좀 불안정했잖아요. 네, 좀 그랬죠. 여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캐스팅 소식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 아마 이분들일 거예요. 세스 로건이랑 케이트 벌렌트.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스 로건이랑 케이트 벌렌트라니. 와, 정말 예상 밖의 조합인데요? 그렇죠. 워낙 코미디언계의 대가들이잖아요. 어떤 역할로 나와서 웃음은 빵 터트려줄지 엄청 기대됩니다. 혹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나요? 아쉽게도 아직 세스 로건이랑 케이트 벌렌트가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 또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마도 그게 그냥 깜짝 재미를 더하는 그런 카메오 출연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카메오라도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네, 그 외에도 지목할 만한 조연 캐스팅이 더 있어요. 알렉스 카프버브스키라는 배우가 빅 노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납비 역할로 등장합니다. 빅 노아요? 이름부터 재밌는데요? 네, 기존 노아랑은 어떤 관계일지 아니면 뭐 조앤의 개종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요. 또 아리안 모아헤드라는 배우는 정신과 의사 역할로 캐스팅됐는데 모건과의 관계에서 약간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보가 좀 있습니다. 빅 노아요? 기존 노아랑은 좀 다른 스타일의 랍비일까요?
조앤한테 다른 관점이나 조언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정신과 의사 캐릭터도 모건의 성장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야,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기존 캐릭터들 관계망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풍성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캐릭터들의 몰랐던 면을 드러내게 하거나 관계의 역학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아, 촉매제. 좋은 표현이네요. 네. 특히 애비의 등장은 조앤이랑 노아 관계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빅노아는 조앤이 유대교 커뮤니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큰 혼란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관계들이 막 얽히면서 만들어낼 이야기의 결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와, 캐스팅 이야기만으로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니 진짜 시즌2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아까 그 제작자 에린 포스터의 실제 경험이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이 드라마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네, 이 지점이 노바디 원치 디스를 그냥 단순한 로코크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에린 포스터는 실제로 유대교 배경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개종을 경험했어요. 남편이 그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의 아들 사이먼 티 칼맨이죠. 아, 네네. 그녀가 인터뷰 같은 데서 직접 밝혔는데 이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고 문화적인 차이도 많았고 개인적인 고민도 엄청 깊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제작자의 실제 경험이 녹아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리얼리티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 쇼가 다루려는 타협, 정체성, 문화 간의 이해 같은 핵심 주제에 엄청난 진정성을 부여하는 거죠. 아, 진정성. 네, 그래서 조앤의 고민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무게랑 복잡성을 가진 질문으로 시청자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대사 하나하나, 감정선 하나하나에 에린 포스터가 진짜 겪었을 법한 그런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제작자의 그런 진솔한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자칫하면 그냥 가볍게만 그려질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 안에서도 조앤의 고인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네요. 와, 듣고 보니 드라마가 좀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까 레이튼 비스터 캐스팅 얘기하면서 살짝 지나갔는데 아담 브로디와의 관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요. 네, 여기서 또 현실이랑 극을 막 넘나드는 아주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오, 뭔가요? 극 중에서 주인공 노아 역을 맡은 배우 아담 브로디하고요. 이번 시즌에 새로 합류해서 조앤의 라이벌, 애비 역을 연기할 레이튼 비스터. 이 두 사람이 실제 부부 사이입니다. 와, 맞아요. 맞다. 두 사람 실제 부부였죠? 아, 그걸 깜빡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 다 가십걸과 DOC 각각 출연하면서 2000년대 하이팅 스타로 엄청 사랑받았고 그 후에 연인이 돼서 결혼했잖아요. 와, 현실에서는 부부인데 드라마 속에서는 조앤을 사이에 두고 약간 잠재적인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다니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배우들 입장에서도 연기하기 좀 묘한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배우의 실제 관계를 아니까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죠. 네, 더 몰입될 것 같아요. 실제 부부가 극 중에서 서로 막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좀 불편한 관계를 연기하는 모습, 그거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관전 포인트. 어쩌면 이게 그냥 단순한 캐스팅 비하인드를 넘어서 이 쇼가 다루는 관계의 복잡성이라던가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의 경계 같은 테마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실제 부부의 케미가 극 중에서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될지 아니면 일부러 막 지워질지 이런 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고요. 이처럼 현실의 요소가 극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작품의 매력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실제 부부 캐스팅이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서 드라마의 주제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 와, 진짜 흥미롭네요. 배우들 연기 보는 재미가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고 나니까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더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시즌2가 성공적으로 방영되고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요. 혹시 시즌3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넷플릭스에서 시즌3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언급한 건 전혀 없어요.
그쵸. 아직 시즌2도 안 나왔으니까. 네, 보통 넷플릭스가 새로운 시즌 공개되고 나서 최소 몇 주 정도는 시청 데이터랑 반응을 쭉 지켜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시즌 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편이라서요. 네, 시즌3 제작 여부는 전적으로 이제 곧 나올 시즌2의 성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희망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시즌1 성적이 꽤 괜찮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즌1이 공개됐을 때 사실 별다른 큰 프로모션이 없었거든요. 네, 좀 조용히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만으로 넷플릭스 글로벌 주간 탑10 리스트에 딱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영어 TV 부문에서요. 와, 대단하네요. 특히 북미 쪽에서는 꽤 오랫동안 순위권에 머물면서 꾸준한 인기를 보여줬고요. 이게 뭐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막 스타 배우들이 다 나온 그런 작품도 아닌데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작품 자체가 가진 매력이나 탄탄한 스토리텔링의 힘, 이걸 증명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가성비 좋은 웰메이드 미드폼 시리즈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처럼 콘텐츠가 막 쏟아지는 시대에 조용히 입소문만으로 탑10에 들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시청자들이 그만큼 이야기에 빠져들었다는 증거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그냥 시청자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청 완료율이라고 하죠. 시리즈를 끝까지 본 시청자 비율, 아, 완료율. 그리고 뭐 신규 구독자 유입에 얼마나 기여했나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리뉴얼을 결정해요. 따라서 시즌2가 시즌1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시청 시간과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다면 시즌3 제작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넷플릭스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르겠지만요. 팬들 입장에서는 시즌2를 열심히 봐주는 게 시즌3를 위한 가장 확실한 응원이 되겠죠. 시즌2가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둬서 조앤과 노아 그리고 이 매력적인 주변 인물들 이야기를 계속 만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흥미로운 정보들을 막 나눌 수 있었던 건 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해외 매체 기사나 인터뷰, SNS 정보 덕분인데요. 이 정보들의 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분석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들은요, 저희가 뭐 직접 취재를 했다거나 제작진한테 일일이 확인한 정보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데드라인이나 버라이어티, TV라인 같은 해외 연예 매체 보도 기사들, 그리고 에린 포스터나 뭐 크리스틴 벨, 아담 브로디 같은 주요 제작진이나 배우들의 공개된 인터뷰, 또 공식 SNS 계정 같은 걸 통해서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모으고 분석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시즌2가 공개됐을 때 세부적인 줄거리나 뭐 캐릭터 설정, 에피소드 구성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오늘 예측하거나 분석한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이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즌2가 대충 어떤 그림일까 한번 그려보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드라마 기다리시는 동안 궁금증도 좀 풀고 기대감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사전 브리핑처럼 가볍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기반한 분석과 전망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뭐 이 정보들을 통해서 시즌2가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큰 틀에서 예상해보고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미리 짚어보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핵심만 딱 간추려서 정리해볼까요? 넷플릭스의 숨겨진 보석 같은 로맨틱 코미디죠. Nobody Wants This 시즌2는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에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네, 드디어! 시즌1 마지막을 딱 장식했던 조앤의 그 개종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의 중심축이 돼서 더 깊이 있는 스토리를 펼쳐낼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레이트 미스터. 네, 기대됩니다. 조앤의 과거 라이벌 애비 역할로 합류해서 그게 새로운 긴장감을 팍팍 불어넣을 예정이고 또 세스 로건, 케이트 벌렌트 같은 반가운 얼굴들의 특별 출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카메오지만 기대되죠. 그렇죠. 제작자 에린 포스터의 실제 경험이 녹아든 그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함께 또 이거 실제 부부인 아담 브로디와 레이튼 미스터가 극중에서는 약간 미묘한 라이벌 관계 이걸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기대되는 시즌2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저도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이거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오, 어떤 건가요? 제작자의 실제 경험이 중요한 모티브가 된 만큼 만약에요, 이번 시즌2에서 조앤이 진짜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드라마는 아마 그 결정 과정의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힘듦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여주겠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즌3나 그 이후까지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과연 이 드라마가 한 개인이 다른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으로 완전히 통합되어가는 그 장기적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훨씬 더 미묘하고 일상적인 현실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아, 더 깊은 차원의 문제들. 네, 예를 들면 뭐 명절 보내는 방식이 부딪힌다던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은근히 느끼는 어떤 이질감이나 소속감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걸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을까? 와. 어쩌면 시즌2에서 조앤이 내릴 결정은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야. 시즌2를 보시면서 단순히 조앤의 그 선택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선택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삶의 다양한 결들을 함께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로맨스의 완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서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장,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려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시즌2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어쩌면 시즌2 곳곳에 그 단초들이 막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Nobody Wants This 시즌2에 대한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기대감 증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